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밤은 늘 그렇듯 하루 동안 고단했던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70세가 되어서야 생애 처음 여권을 만든 한 할머니의 특별한 여정입니다. 그 길 끝에는 멀리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한 동네에서만 살아오셨습니다. 논두렁 따라 뛰놀던 소녀 시절, 아이 셋을 키우며 부엌 불빛 아래서 살림을 이어가던 세월, 그리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쓸쓸한 밤까지. 그 모든 날들이 단 한 동네에서 흘러갔지요. 외국이라고는 TV 속에서만 보던 세상이었습니다. 비행기표 한 번 쥐어본 적도 여권이 어떤 모양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전해준 봉투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봉투 안에는 캐나다에 있는 손자 민수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긴 단풍이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감잎보다 더 빨갛고 노란 잎은 꼭 할머니 치마 색깔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읽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젖어버렸습니다. 아, 이 아이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 역시 이 아이가 보고 싶구나. 민수는 할머니에게 참 특별한 손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그 시절. 아직 어린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동네 골목을 걸어주곤 했지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수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어린 손자의 입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흘러나왔는지 그때마다 할머니는 울음을 꾹 삼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 내리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민수 아빠가 어렸을 때와 똑 닮았습니다. 같은 눈웃음, 같은 장난기, 같은 따뜻한 마음씨까지. 할머니는 민수를 보면 돌아가신 남편과 젊었을 적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아이는 제 새끼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해주던 아이거든요. 할머니, 슬프면 안 돼. 민수가 있잖아 그러면서요. 당장 민수를 보러 떠나겠다고 했더니 70 나이에 혼자 외국 여행이 무슨 말이냐며.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큰아들은 걱정스레 말했죠. 어머니, 12시간이나 비행기를 어떻게 타시려고요? 둘째 아들은 더 단호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통하는데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떡해요? 딸도 말렸습니다. 엄마, 차라리 민수를 한국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이 계기가 되었어요. 제목은 세계 곳곳의 할머니들. 심심풀이로 간 자리였지만 거기서 본 한 장의 사진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85 일본 할머니가 인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이분은 65연세에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서 한 명씩 만나러 다니고 계시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구나.
나도 늦지 않았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에서 단감을 사들고 돌아온 할머니는 그 단감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이 맛을 알까? 내가 아침마다 깎아주던 이 달고 아삭한 단감을 기억할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뒷마당에서 키운 배춧꽃의 노란빛, 겨울마다 끓여주던 생강차의 따스한 향기. 편지로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을 꼭 가서 직접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 몰래 홀로 구청에 가서 여권 신청서를 받아온 것이죠. 창구에서 서툰 손길로 서류를 작성하며 할머니는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손자 만나러 가시나 봐요? 순간 할머니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새색시가 된 듯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던 날 할머니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밝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새로 샀습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색깔이었지요. 거울 앞에 선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사진관 유리창에 비친 모습은 마치 10년은 더 젊어진 듯 환해 보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던 날 할머니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도 되었지만 무엇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민수가 공항에 나와 있을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늙었다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니야. 내가 늙었든 주름이 졌든 이 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안아주듯이. 마침내 출발하는 날 할머니는 손자에게 줄 선물을 조심스레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건 값비싼 것도 근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정성껏 지은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10수년 전부터 남은 헝겊 조각들을 모아두었다가 민수의 이름을 수놓아 만든 조각보였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너만의 보물단지야. 할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캐나다행 비행기에서 내린 할머니는 낯선 공기와 차가운 바람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한국과는 다른 색깔의 하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주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손자의 모습.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왔고 손자는 곧장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진과 편지로만 이어져 있던 시간이 실제 온기로 확인된 순간이었죠. 머무는 동안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했던 채소들이 낯설게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할머니는 이건 김치 담글 때 쓰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며칠 뒤 작은 주방에서 직접 김치 담그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배추 대신 양배추를 써야 했고 양념도 제맛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세대는 같은 기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또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단풍나무는 편지에 적혀 있던 그 문장 그대로 붉고 노랬습니다. 손자는 이게 바로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풍경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내 얼굴이 더 보고 싶었단다.
이 짧은 체류 기간 동안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할머니는 머무는 매 순간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려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음성을 남기고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길지 않았습니다. 또 올 거지? 라는 손자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여권이 있으니까 이제 못 올 이유가 없지. 귀국 후 할머니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영어 회화반에 등록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여행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던 비행기 노선, 환승도시, 그리고 각 나라의 풍경이 이제는 일상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바탕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70세에 처음 여권을 만들고 해외로 떠난 한 할머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단지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배경이고 결단은 언제나 현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달라서, 혼자라서 포기하고 있던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란 블라우스를 입고 여권 사진을 찍던 그 순간, 그리고 공항에서 손자를 안아주던 그 장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지금 결심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과 나를 다시 이어주기도 하지요.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민수 할머니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 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꿈속에서 당신만의 따뜻한 여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직 잠이 찾아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짧은 말을 덧붙여 봅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당신만의 사랑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 할머니의 손편지처럼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마음은 언제든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는 모두 내려놓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해지시길 바라요.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